앞에 의원님들께서도 경호법 시행령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본의원은 경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됐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하고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군의 지휘체제를 문란시킬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봅니다. 개정안에 보면은 도표 한번 보시죠.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하는 군경찰을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라고 제안을 신설하는 거예요. 이것은 1980년 이후에 이런 조항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고 적절하지 않다라고 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도 일부 수용을 하는 입장을 취한 것 같아요. 용어를 현장지휘라는 용어를 바꾸어서. 왜 이렇게 한 거죠? 현장지휘라고 하면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경호 경비 업무와 관련해서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까? 받도록 그거 못 받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표현이 어떤 것이 적절하냐 하는 것이 문제지. 실제 그 현상, 그 상황은 지휘라고 하면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장관님의 그 말과 다르게 예. 현장에서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뒤에 경호법이라든가 국군조직법 한번 보면은 대통령 경호법에는 아까 장관님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법적 근거도 다 있어요.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것들, 이것은 경호처를 감독하는 거죠. 나머지 관련 기관과는 협조를 요청하는 겁니다. 협조 요청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군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죠. 포병 같은 경우 굳이 그 지휘권 안에 안 넣더라도 일반 지원이나 정원이나 해서 지원 협조하게 되면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걸 열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경호법도 사실은 이건 위배되고, 특히 국군조직법 속에는 경호처장이 군을 지휘한다는 단 1도 없어요. 국군조직법을 위배하는 것이죠. 실제 경호법 같은 경우 세 번째 한번 보면은 지금 현행 경호법하고도 이것을 시행령에서는 이제 이 지휘 감독권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국군조직법도 위배되고 정부조직법도 위배되고 헌법에도 어느 정도 위배가 되고 군 지휘체제를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1980년 이후에 이 개정안이 이러한 내용이 없이도 50년 동안 경호작전에 문제가 있었나요? 그 경호작전의 문제를 지금 논하는 게 아니고 이런 법적 근거를 들어가 있는 적이 있었나요? 네, 의원님 제가 설명 좀 드리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아까 의원님께서 경호법에 협조관계가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은 저희들은 조금 달리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것은 어떤 인원을 파견하고 한다든지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어떤 행정적인 협조를 저희들은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협조라는 단어로 충분히 50년까지 해온 거예요. 이 의미는 실제 어떤 의미로 비춰지는가 하면은 북한에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을 호위하는 호위사령부 있죠. 예. 그와 같이 비춰질 수도 있고 후진국이나 독재국가에서 하는 근위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걸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휘라는 용어 자체를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협조한다, 지원한다, 뭐 이런 정도의 용어는 괜찮은데 이런 용어를 쓰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과거 유신 시대보다도 더 강한 조항이 되는 겁니다. 12.6 이후에 12.6 이전엔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일부가. 이거보다도 완화된 조항이. 그런데 이후에 개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정권에서도 이런 단어를 안 썼고 지금 대통령 경호처가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경호처장이 해병대 사령관 공간을 뺐더니 이제는 병력까지 뺏어서 지휘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국방부 장관님은 군을 대표해서 왜 반대 목소리를 정확히 못 내는 겁니까? 의원님 제가 이제 국방부 장관은 군을 대표해서 정확한 의견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휘라는 의미에 대해서
유의해야 된다 점은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합참과 제가 답변 좀 국방부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실 안에 같이 있잖아요. 예. 그럼 경호구역 안에 다 들어가죠. 예. 이걸 확대해서 가게 되면은 합참하고 국방부의 근무 지원단을 경호부대로 또 지원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예하 사단이나 군단을 대통령이 가게 되면 경호구역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대를 지휘할 수도 있는 것이죠. 확대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애매한 조항을 엿다 보면은 이것이야말로 그야말로 경호처장이 군 위에 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독재자로 만드는 이런 길이에요. 왜 이런 길을 경호처가 하는데 막지 못하는 거죠? 제가 의원님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라 예. 법적 그걸 정확히 따져보세요. 예. 정확히 따지려고 지금 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경호처가 북한 호위사령부 역할, 뭐 독재 정권 그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호처장이 군을 지휘한다 이런 개념도 전혀 무관합니다.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다만 경호 경비 작전에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것은 기존에 지난 정부부터 해왔던 것이고 그 현상에 대해서 바꾸고자 하는 것은 전혀 없고, 다만 근거를 좀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용어가 그 현상을 적절하게 표현할 것인지를 우리가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가장 그 현상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를 찾아서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예. 아니, 지금까지 협조라는 단어로 50년 동안 이상 없었는데 왜 지금 정부에 와서 별도로 이런 구역을 만들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나오는 협조라는, 예, 거기서 말하는 협조라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을 보내고 하는 그런 차원의 협조로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은 이걸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예, 이거 한번 알겠습니다. 바꾸면은 예. 앞으로 군에 영향을 미쳐요. 지휘체가.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장관님은 지금 대통령만 보지 말고 이렇게 되면은 군이 국민을 지키는 군대가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의 그 개인 사병화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법적 조항을 장관님이 막아야 되는 겁니다. 예, 의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염려하지 그렇게 않으셔도 해주세요.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